일하고 또 이제 남는 시간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온라인만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한국어 강의 장단점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중에 장점이 6개 그리고 단점이 4개입니다. 먼저 저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 일한 곳도 온라인이고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해본 경험을 통해서 이 장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장점과 단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느꼈던 장단점도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실 한국어 강사로서 풀타임 정규직을 갖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강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남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한국어 강의 장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어디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시중에 많은 플랫폼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플랫폼들은 한국어만을 위한 플랫폼은 아닙니다. 이 플랫폼들은 세계 여러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과 또 그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어 온라인 교육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학원에 취업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지만 사실 좀 희박하지만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정부 관련 기관이나 혹은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취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적으니까 저는 이 플랫폼과 온라인 한국어 학원 이 두 곳에서 일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장점 1번 어디서나 일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여러분 어떤 요금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KT 라인을 사용하는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정말 쌉니다. 그리고 알뜰폰에서 저는 무제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제한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제 인터넷이 없는 곳이라도 제가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켜고 그걸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 수업을 위해서 노트북만 있으면 됩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정말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번과 2번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온라인 한국어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핫스팟만 켜면 정말 어디서든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한 적도 많지만 한 번은 차 안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디서든 수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은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할 수 있다 입니다. 플랫폼에서 한국어 강사 등록을 하시고 수업을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언제 수업이 가능한지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줘요. 그걸 알려주면 학생들이 자기가 그 시간에 듣고 싶은 시간을 찾아서 이제 신청을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한국어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선생님들에게 몇 시에 수업이 가능하신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에 수업이 생기면 선생님에게 이 시간에 수업 생겼는데 하실 수 있냐 물어보는 식이고, 혹은 수업을 어떤 시간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 있으시냐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수업 가능한 시간에 수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온라인 한국어 학원인 경우 수업을 위한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일했던 곳이 그랬고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인터넷에서 쉽게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교실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학원에서 일을 하시든 학원에서 일을 하시든 보통 수업을 위한 자료는 다 제공이 되죠. 그런데 오프라인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온라인 학원에서 그 수업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온라인 학원이야 학원 자체에서 그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어는 실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교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실제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물론 큰 줄기에 문법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단어의 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언어의 실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온라인 학원에서는 이 교재 담당하시는 분들, 이 자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강사로서 내 학생들에게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갱신해서 가르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또 너무 쉽게 여러분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들어와서 여러분이랑 수업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금방 쉽게 떠나버립니다. 플랫폼에서는 그 바로 그냥 다른 선생님 찾으면 되니까요. 거기 한국 선생님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수업을 하실 때 자료를 뭐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하지만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이제 학생들도 알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 이제 알죠. 여러분도 이제 어디 강의 들으러 가시면 이 자료를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자료인지 아닌지 그 강의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꼭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또 언어의 실제성에 맞게 잘 갱신하셔서 업데이트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온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으로 학생이 들어와서 나를 만나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벌써 나를 보고 학생이 들어옵니다. 그건 정말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장점은 좀 일반적인 장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장점이고 나머지 두 가지 장점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장점 5번은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다입니다. 발빠른 대처가 뭐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게 되면 온라인에서 이제 PPT를 띄워놓고 혹은 뭐 자료를 이제 보여주면서 수업을 할 텐데 그러다가 학생이 내가 생각지 못한 질문을 했을 때 빠르게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학생에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걸 내가 아는 것이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내가 검색을 하든 뭘 하든 그 정보를 찾을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킬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잘하겠죠. 컴퓨터 많이 하시고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겠죠.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수업을 준비할 때나 수업 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 6번 장점은 전 세계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 저는 너무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하는 게 사실 기다려져요. 이 학생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할까. 처음이야 힘들지만 조금 이제 중급만 돼도 사실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벨이 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또 이제 그 학생들과 친구가 돼서 서로 이제 SNS 공유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또 한국에 놀러 오면 만나고 또 저희가 놀러 와서 만나고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편인데 친해지면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 학생은 학생, 나는 나. 어쨌든 저는 친하게 지내고 편하게 해주고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그게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선 세상의 모든 학생들, 한국어로 공부하고 싶은 모든 학생들을 다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마지막 장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단점입니다. 단점은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단점은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사실 플랫폼이든 온라인 한국어 학원이든 양쪽 다 떼갑니다. 학생이 내는 돈을 저희가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60% 떼가는 것도 있고 적게는 뭐 15%인 것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원은 이제 그 온라인 학원이 학생을 어느 나라 대상 학생으로 모집하고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학생은 많지만 개발도상국의 학생인지 아니면 뭐 한국
경제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곳 학생인지에 따라서 강사료도 달라질 테고 학생이 내는 돈도 달라질 겁니다. 어찌됐든 온라인 학원에서는 그 학생이 낸 돈의 일부를 학원에 수익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수익으로 이제 가져가고 저희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수수료를 떼가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랫폼은 자기 플랫폼을 홍보하지 플랫폼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홍보해 주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음 가입하시면 수업이 없는 선생님들을 이제 새로 가입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노출시켜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학생이 들어와서 수업이나 뭐 이런 게 없는 선생님을 고를지 아니면 이미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선생님을 고를지, 그건 이제 순전히 학생의 몫인데, 어쨌든 그렇게 플랫폼에서 좀 띄워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학생을 다 모아서 저희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장단점이 있죠. 어쨌든 수수료는 양쪽으로 떼입니다. 이렇게 떼이든 저렇게 떼이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이 판단해서 플랫폼이 좋을지 학원이 좋을지, 아니면 뭐 둘 다 하셔도 사실 상관없고요.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점 2번, 학생 유치를 위한 영업 활동이 있어야 된다. 이건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한국어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은 당연히 영업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을 제 수업을 계속 결제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온라인 학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원에서 학생을 잘 모집해서 저에게 반을 만들어줬는데 제가 이걸 유지를 못하면 이 수업이 없어집니다. 제 수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학원도 물론 학생을 모을 때까지는 학원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주지만, 이 반이 한번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학원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 유치를 위한 영업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영업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들이 영업을 할 필요가 없죠. 학생들이 다 무조건 와야 되고 뭐 의무교육이고 이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영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 한국어 강사들, 특히 이 온라인 교육은 영업적인 그런 마인드 세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3번, 단점 3번. 이건 정말 일을 해보면 바로 아실 수 있는 건데, 온라인 한국어 강사들은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 병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사나 뭐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사용하면은 내가 쉬는 날이라도 그 날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어 온라인 강사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날 수업을 안 한다. 그럼 그날 수익이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온라인 수업 하는데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뭐 2주 동안 간다고 칩시다. 그럼 2주 동안 내가 해외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장점입니다. 맞죠? 그것은 장점인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휴가를 갔지만 거기서 일을 안 하면 2주 동안 수업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달 수익이 반토막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좀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한국어 교원이 되기 전에 계속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여름 휴가라든지 이제 장기 휴가를 받아서 잘 쉬다가 와도 뭐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보상이 있었는데, 온라인 한국어 강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 부모님도 해외에 계시고 아내의 부모님도 해외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을 뵈려면 해외로 가야 합니다. 게다가 저희 둘 다 해외여행을 좋아해서 밖으로 자주 나가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 여행비가 예를 들어 뭐 100만원이 들었다 칩시다. 그 100만원이 들었다 치는데 그 100만원으로 뭐 4박 5일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100만원만 내 통장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업을 안 한 5일치가 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게 돼요. 내가 여행을 위해 쓰는 돈이지만 내가 그때 가서 정말 휴가니까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또 그만큼이 다음에 들어올 돈이 빠집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가를 가서도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휴가를 온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하시는 모든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 지금 1번, 2번, 3번 단점,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플랫폼이 아니라 자기가 선생님 스스로 하나의 기업이 되어서 선생님 스스로 학생을 모집하고 스스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선생님이 수수료 없이 다 받으시니까 좀 더 많이 돈을 버시게 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학비만 받고 방학에는 수업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뭐 한 학기, 뭐 두 학기 이런 걸 정하셔가지고 그때 동안 딱 벌고 뭐 한두 달 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과 그 노동의 주인이 되시는 방법으로 이 단점 1, 2, 3은 다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점, 이 단점은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발빠른 대처나 뭐 전 세계의 친구를 만들, 전 세계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처럼 제가 생각하는 단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인데 뭐냐 하면 가치의 기준이 변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뭘 먹거나 어찌됐든 이 소비를 할 때 모든 기준이 내 1시간 강사료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뭘 살 때 이거는 뭐 한 2시간 하면 살 수 있네, 뭐 이건 1시간만 하면 살 수 있네, 그런 식으로 변해버려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시간당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1시간만 일하면 되네 하니까 씀씀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1시간이나 일해야 되네 해서 또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개인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뭘 사거나 할 때, 소비를 할 때 가치의 기준이 이 나의 1시간 수업료로 변하더라 라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다 보니 1시간에 얼마인 제 수강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더랍니다. 지금은 제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또 이제 남는 시간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온라인만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장점 6개 그리고 단점 4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국어 강사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하셨다면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에 공감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